예,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강연을 하게 돼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그 NFT 산업이 잘 되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님 그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것에 내용을 약간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NFT 산업이 크게 발전하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기술력 부족, 그 다음에 플랫폼 개발 등의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NFT는 거의 대부분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뭐 가스비가 비싸다 또는 그 속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지금 개발할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그 이더리움의 EVM 같은 것은 한국의 어느 회사도 그 비슷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력도 부족하고 또 그 NFT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코인원이나 뭐 빗썸에서는 메타마스크 같은 곳으로 코인을 보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국이 가두리 양식장화가 된다. 또 실명 확인 계좌를 외국인에게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개설을 해도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끼리 거래를 해가지고 얼마나 큰 시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같은 위상을 갖는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당에서는 그 노웅래 의원이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오늘 아마 윤석열 후보가 디지털 자산 산업청인가를 공약으로 아마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공무원부터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NFT 산업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시점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CB 인사이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여러분이 가셔서 보면은 거기에 유니콘 기업이 현재 몇 개 있는지 2021년도에 몇 개가 있는지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은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야놀자, 마켓컬리, 뭐 옐로모바일, 아프로젠, 그 다음에 뭐 토스, 두나무, LNP 코스메틱, 소카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쿠팡도 들어가 있었고요, 배달의 민족도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는 상장이 돼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가 그 1조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창업한 지 10년이 안 되고 미상장 기업이라야 유니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분야의 산업이 장차 전 세계의 먹거리를 창조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CB 인사이트에 있는 그 카테고리를 보니까 핀테크 분야에 191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191개 기업 중에는
전통적인 핀테크 회사도 있지만 크라켄, 체인널리시스, FTX, 원인치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미래 먹거리는 핀테크 산업,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핀테크 카테고리에 19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어디냐? 그게 인터넷 소프트웨어 앤 시큐리티입니다. 이곳에 167개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게 이커머스 쪽인데 여기에 102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핀테크 쪽에는 한국에서 규제만 하고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토스고 하나가 두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커머스 쪽에 한국 회사로서는 그 위맥 프라이스하고 무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NFT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오픈시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에 그 소라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원을 했던 분야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쪽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인공지능 쪽에 유니콘 기업이 73개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야의 기업이 3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지원을 한 곳에는 하나도 없고 정부가 엄청나게 규제를 한 곳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이렇게 그 유니콘 기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정부에서는 어느 쪽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핀테크, 가상자산 산업, NFT, 지금 떠오르는 메타버스 이런 것을 관리를 진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한 그런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아날로그 금융시대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지도 않고요. 정보 비대칭이 심해서 우리가 신용조회나 아니면 감정평가나 이런 것으로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통계가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IPO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고 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화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 비대칭이 사라집니다. 모든 정보는 블록체인에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화폐는 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카카오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면 중앙 집중식으로 돼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성이 제거가 됨으로써 효율성이 무한히 상승한다 하는 거고요. 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ICO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저한테 쏴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이러이러한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제가 디파이도 하겠습니다. 미국의 헌법 초안도 제가 경매에 들어가서 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코인을 보내주세요. 돈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코인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니스왑이라든지 메이커다오, 컴파운드 이런 산업이 발전을 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NFT나 메타버스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웹 3.0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옛날에는 읽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거기에 자산을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NFT나 다오나 메타버스나 이런 것을 포괄하는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적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늘 이와 같이 큰 행사를 하면서 NFT 산업을 키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거래소의 실명 확인 계좌를 허용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실명 확인 계좌를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인끼리 NFT 거래하다가 그냥 문 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해서 한국은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그 조직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저는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필요하다. 우리가 코인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니 지금까지는 어땠느냐? 그러면 외국은 wait and see, 야, 우리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얘네들이 잘못하면 그때 규제를 하자. 그래서 기업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 당신이 발행한 코인이 증권에 해당이 되면 증권거래법으로 처벌을 하겠다. 당신이 코인을 발행하고 싶으면 증권법에 따라서 발행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더 나가서 당신이 ICO를 하고 싶다면 AMF에다가 비자를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 비자를 발급해 주겠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네들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백서를 발행을 하고 공시를 하고 AML, KYC 규정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 그래서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비자를 발급받으면 6개월 이내에 ICO를 마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은행에서 계좌를 안 열어준다. 그러면 AMF에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다른 은행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2017년에 법에도 없는 ICO 금지를 발표했고요. 벤처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거기에 블록체인이 들어간 기업은 은행 계좌도 받을 수 없고 벤처기업 지정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한국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교육이 추격형 교육이었습니다. 빨리 선진국의 기술을 베껴야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선도형 국가가 됐습니다. 선도형 국가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맨날 그 이더리움이 가스비가 비싸고 어쩌고 그래서 그거 쓰기 불편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을 해서 그래, 세계 최고의 메인넷을 만드세요. 그것을 만들면 한국이 디파이나 NFT나 메타버스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그 후보들이 열심히 공약을 내고 있는데 저는 제발 이런 공약을 해줌으로써 한국이 디지털 금융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0년대에 신문에서 많이 본 구호가 뭐냐면 산업화에는 뒤졌으나 정보화에 앞장서자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건 조선일보에서 낸 캐치프레이즈였는데, 그래서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 됐습니다. 물론 그걸 부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에서 뭐 구글이 나왔냐 페이스북이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지 네이버의 트래픽량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라인이 해외에 나가서 잘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 선도 국가가 돼야 되는데 아날로그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이 도저히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니의 트리니톤 그 모니터가 세계 최고였었는데 디지털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LG, 삼성 텔레비전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게 되면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하고 경쟁을 해도 결코 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루었던 업적으로 볼 때 한국이 디지털 선진국이 되지 못하리라는 그런 저는 감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에서 6위고 한국의 무역 규모가 우리 한국의 경제 경쟁력이 6위. 한국이요, 그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 보면 1등입니다. 블룸버그 혁신 지수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딱 1년 1등을 못했습니다. 계속 1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한국이 세계 1등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정말 디지털 강국으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여러분,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고 로마 가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로마 가도가 총 연장이 8만 킬로미터입니다. 자, 미국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로망을 엄청나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 시대에는 통신망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통신망을 엘코어 대통령 때 슈퍼 하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깔았습니다. 지금 통신망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 메인넷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가 디지털 경제의 대동맥을 한국이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한국이 미래 시대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가슴 뛰는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한국의 NFT 산업만 생각을 하지 말고
디지털 경제의 강국이 되는 그런 초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국의 그 제페토가 유니콘 기업이 됐거든요. 그리고 토스나 두나무도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NFT 회사들이 오픈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좀 우리 더 큰 그림을 그리자, 그런 취지로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회가 한국의 NF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